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오늘은 좀 오랜만에 반등세가 좀 나와주면서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하루가 되어 주었는데요. 일단 양시장 모두 개인의 순매도와 기관의 순매수로 조금 시장 자체에 좀 활발하게 반등세가 좀 어느 정도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현대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 거고요. 현대차에 대해서는 저희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는 만큼 당장의 흐름에 대한 부분 다시금 짚어드리면서 이후에 시장 상황 고려하면서 어떤 식으로 좀 보셔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현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일단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대형주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하고요. 먼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제 경쟁 완성차 업체 대비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었던 현대차인데요. 시장 컨센서스 대비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영업이익만 이제 한 6천억 가까이 달성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감소한 상황이지만 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시장의 전망치가 4천억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상당히 선방을 한 셈이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실적을 좀 잘 내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3분기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글로벌 시장 코로나 재확산 이슈에도 불구하고 신차 수요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글로벌 수요 확대 및 신차 효과에 따른 실적 성장을 어느 정도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풀체인지 된 현대차 이제 투싼 같은 경우 사전 계약 첫날에만 10,000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투싼 같은 경우에 좀 디자인도 좀 혁신적으로 돌아왔다 뭐 이런 평들이 좀 많고 3세대 플랫폼으로 이제 좀 공간 자체가 좀 넓어지면서 주행에 대한 좀 안정성을 좀 높였다라고도 하고 있고요. 내부 같은 경우에도 좀 굉장히 좀 깔끔한 모습이고 국산차들이 조금씩 이제 수입차들과의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내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비슷해지는 흐름으로 가면서 퀄리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차등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히려 더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앞서 이제 출시했었던 신차들도 뭐 더 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17,294대, 뭐 신형 아마떼 같은 경우에는 58대 정도 이제 사전 계약수를 보여주면서 뭐 10,000대 이상 이제 투싼이 좀 그걸 이어가는 흐름인데요. 또 내연기관 외에도 전기차 및 수소차 판매가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글로벌 브랜드 이제 전기차 부분의 순위를 봤을 때 현대차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하면서 이제 독일의 국민차 브랜드인 이제 폭스바겐을 이제 넘어서면서 이제 4위까지 기록을 한 상황이고 이 현대차라는 이제 경쟁력 자체가 글로벌 이제 브랜드 내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아이오닉과 제네시스 이 전기차 4종이 출시될 예정에 있죠. 이어서 22년에도 추가로 이제 4개 기종의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근데 현대차가 좀 전기차 쪽으로도 계속해서 투자적인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를 좀 엿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니콜라가 뭐 수소 트럭 관련해가지고 사기 행각도 벌이고 뭐 CEO가 뭐 퇴임하는 등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이제 현대차의 기술력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수소차를 양산하는 곳은 이제 현대차, 도요타, 그리고 혼다 이렇게 세 곳뿐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수소 트럭 상용 모델을 보유한 곳은 현대차가 유일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현대차는 이제 수소 전기 트럭 엑시언트를 1600대 이제 스위스에 공급을 하기로 또 했고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외에도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쪽으로도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하고 있다. 투자적인 부분과 실질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그런 성장성 자체가 계속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있는 성장 중인 상승 상태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 자체가 이제 좀 상승세를 크게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좀 조정세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기업인데 이렇게 좀 조정세가 이제 나오는 부분은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컸다는 부분과 워낙에 이제 좀 최근 시장 자체가 좀 힘든 조정 장세를 좀 이제 겪어가면서 그렇게 좀 하락을 한 상황인데, 현대차에 대한 부분은 뭐 이전 영상이라든지 계속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면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영상에서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짚어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영상마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결국 개별적인 종목 자체가 시장을 이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테마성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을 역행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정말 뭐 빅텍과 같은 뭐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되는 그런 시장을 역행하는 그런 종목이 아닌 이상 우선적으로는 시장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아무리 좋게 보고 어떤 정확한 판단을 내리더라도 우선적으로 전제로 깔고 가야 되는 부분은 시장에 대한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3분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하반기 실적 시즌, 어닝 시즌으로 이제 돌입을 하면서 기관의 이제 포트 리밸런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기관은 매도세를 보였던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는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내일도 이 부분 이어지면서 추석 연휴 이후에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대외적으로 시장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해외 시장이 밀리는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한은 그런 부분을 이제 기본적으로 기준을 잡으시고, 만약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나라장과 중국 쪽을 제외하면 다른 해외 시장은 그대로 열립니다. 여기서 뭐 악재성 이슈가 나오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가 또 어떤 발언을 하면서 중국과의 좀 마찰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나온다면은 거기에 또 맞춰서 움직임을 보여야 되겠지만, 무난하게 갔을 경우에는 지금의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상승세, 최근 시장 조정에 따른 반등세는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겠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본인의 포트를 좀 재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 붙들고 있을 종목은 그대로 좀 붙들고 관리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손절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면서 좀 실적 시즌에 맞는 그런 포트를 어느 정도 미리 구축을 해놔야 이후에 좀 유리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다. 그렇게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장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내일 하루가 남았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문의를 주시는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개별적인 보유 종목들은 지금은 조금 자중을 하고 어느 정도 실적 시즌에 맞는 그런 종목들로 포트를 꾸려 나가는 게, 어차피 단기성 매매, 흔히 말하는 단타는 지금 안 쳐도 돼요. 나는 오늘 단타를 안 치면 뭐 밥을 못 먹는다, 입안에 가시가 돈다,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쉬어갈 때는 쉬어가고 시장에 맞게 해야 되는 것들은 챙기면서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성 매매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좀 공부한다라는 그런 좀 시간으로 좀 삼으시면서 좀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실적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최근에 조정을 좀 활용해서 좀 낮은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하시면서 추석 이후에 좀 시장 자체를 조금 활용을 해보시는 게, 이제 4반기 이제 초반부를 조금 미리 구축하는, 포트를 구축하면서 계속해서 그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거를 좀 활용을 하시는 그런 쪽으로 좀 기회로 삼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수도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에 어느 정도 매도세를 좀 보여주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실적주 위주로의 포트를 구축을 하신 데는 크게는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단기적인 종목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만큼의 리스크가 존재하고 내가 대응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할 수가 없다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 좋은 움직임을 보인다 하더라도 뭐 수익률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매도 시점을 놓친다든지 이런 단점이 또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환경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연휴를 앞두고 이제 내일 하루가 남았습니다. 29일 장 하루가 이제 연휴 이전에 마지막 날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관이나 아니 외국인 쪽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지금처럼 눈치만 보기보다는 본격적으로 좀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은 해외 시장의 이제 변동과 함께 우리 시장이 어떻게 출발을 하는지, 여기에
추가적으로 양시장 외인과 기관의 매매 포지션이 어느 쪽으로 순매수로 잡히는지 순매도로 잡히는지 그거를 보시면서 개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이제 시장이 조정세가 좀 끝나고 반등세가 좀 일시적으로나마 이어질 수가 있겠구나, 아니면 이거는 좀 연휴 이후를 조금 더 봐야겠다 라는 식으로 좀 방향 자체는 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내일 갑자기 뭐 급락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온다? 이거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땐 개인적으로 가능성 자체는 낮지만 뭐 주식이라는 게 100%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뭐 관련된 내용으로 내일도 긴급 이제 방송을 좀 올려드릴 테니까 도움을 좀 받으실 분들은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서 본인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무료 추천주에 대해서는 일단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연휴 이후에 이제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포트를 구축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은 내일 하루는 조금 참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무료 추천주를 좀 제외를 하고 기존에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던 뭐 M2I나 MS 오토텍 이 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도 크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분들은 한 번쯤 살펴보셔도 무방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마지막으로 또 한 번씩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밑에 나가는 번호로 주식 관련돼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성함이랑 뭐 어떤 도움을 받고 싶다 이 정도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관련된 부분 상담 드리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